그죠?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엔탈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죠?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랄까 자발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대부분의 어떤 이제 화학적인 반응들은 그 발열 반응이에요. 그죠? 열을 내므로 해서 에너지를 낮추면서 자발적으로 가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주변의 온도를 그 열을 흡수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방향의 그런 에너지들이 존재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여기에 깁스 에너지가 그죠? 깁스가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런 이제 흡열 반응조차도 하나의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델타 H가 양이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델타 S도 당연히 엔트로피가 양일 거예요. 근데 결국 이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델타 C가 6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갇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NH 암모늄 클로라이드 반응이 그렇다고 얘기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에도 마찬가지로 델타 G가 그죠? 즉 깁스 에너지가 전기화학 시스템에 그대로 그 개념이 도입이 된다. 왜냐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너지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되면은 어떤 하전된 입자 여기 없는데, 그지? 여기를부터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 껐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델타 G가 결국에는 어떻게 전기화학 시스템으로도 연결되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요거죠. 바로 요 그림, 그죠? 해수면에서 어떤 높이 위에 떠 있는 어떤 진장이 M인 거, 걔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mgh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그라운드 상태에서 어떤 전압 V 혹은 E를 걸어준 그 전기장에 어떤 Q라는 전하를 갖고 있는 어떤 놈이 떠 있다, 움직였다 하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Q 곱하기 E, Q 곱하기 V. 얘도 하나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델타 G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그죠? 일렉트릭한 그런 저기 바탕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에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은 바로 이제 델타 G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똑같이. 그럼 걔는 결국엔 Q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Q라는 놈은 어떤 전하를 띈 어떤 입자의 전하량인데 그 전하량은 NF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N은 전자의 수, F는 패러데이 상수, E는 걸린 전하. 근데 마이너스를 띈 이유는 지난 시간만 두 가지 정도 설명했었는데 결국에는 전자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우리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전자는 음이기 때문에 음을 붙여줬다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이제 델타 G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델타 G는 자발적인 반응이 0보다 작은 경우에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N도 0보다 크고 F도 패러데이 상수 0보다 크고 걸어준 전압도 0보다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자발성을 논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델타 G는 마이너스 NFE예요. 그죠? 그래서 PPT에는 그냥 NF를 적어놨는데 앞에다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 상수는 뭐냐?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 정도는 외워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몰의 전자가 갖고 있는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죠. 결국엔 두 개를 해서 이제 최종 곱해주면은 96,485 쿨롱 포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자 1몰이에요.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요 페라데의 상수는 뒤에 가서 이제 정규화학의 어떤 키네틱스라든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다시 또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었네,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몇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지작거리는 거 뭐가 있냐면은 그 1.5V 배터리 있죠, 배터리 그죠? AA 사이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을 보통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예를 우리가 한번 이런 사이즈 조그마한 사이즈 뭐 AA 그래 AA 배터리라고 생각해 준다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선을 쭉 연결을 시켜서 여기 꼬마 전구 하나 달아주면은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그죠? 뭐 해봤을 거예요, 그죠? 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자, 그 소리는 뭐냐면은 전류가 흘러간다는 소리예요. 도선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쪽이 플러스 전구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요 밑에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그러면은 전류는 알다시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 어느 강의를 듣든 보통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보다는 또 다른 말이 있죠.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전자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더 엄밀히 말하면은 전자가 흐른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 전류라는 건 실체가 원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일상생활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류라는 커런트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전자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전류가 흐른다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전자가 흘러갑니다. 전자가 이렇게 흘러갈 때에 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해주겠다. 결국에는 전자는 어떻게 흘러요? 잘 알다시피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흘려요. 즉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거죠. 전자가 E 마이너스가 그죠? 밑에서 흘러서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V 전지를 잘 사면은 아무튼 이제 끼워 넣고 하면은 시계도 움직일 수 있고 장난감도 움직일 수 있고 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이 배터리라는 놈이 어떻게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에너지도 당연히 잘 알다시피 이 높은 에너지에서 그죠? 낮은 에너지로 저 에너지로 흘러가요. 그건 자발적이에요, 그죠? 자발적인 거죠. 자, 이 전지에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이렇게 쭉 흘러간다.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 첫 번째 그 전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류도 마찬가지에서 많은 전류가 있는 곳에서 낮은 전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가죠. 그죠? 반대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요. 그죠? 흐른다. 그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전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가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여기 플러스 극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죠?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즉,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PPT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낮은 상태, 높은 상태를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내 준다고 하면은, 그죠?
만약에 밑에를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거, 위에를 플러스 극에 해당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죠? 전류의 입장에서는, 그죠? 전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가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전류의 입장에서는, 그죠? 높아지는 거죠, 그죠? 전류 입장에서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이제 전류 입장에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1.5V 전지, 그죠? 뭐 3V 전지, 뭐 9V 전지 이렇게 말하고 하면 한다고 하면은 그 1.5V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은 뭐 전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위라고도 얘기해요. 전위, 뭐 혹은 뭐 전압. 결국에는 이제 전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1.5V짜리다 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이 전위 차가 그죠? 여기 플러스 그게 1.5V고 그 다음에 밑에가 뭐 0V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위 차가 1.5V가 나니까 얘는 1.5V 전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더 높은 전위에서 1.5V라는 전위에서 0V라는 낮은 전위로 뭐가 흘러가요? 네, 전류가 흘러가요. 전류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즉 어, 여기는 뭐 전류가 자발적으로 흐른다. 글씨가 전류가 자발적으로 흐른다. 즉 그 소리는 여기에서의 전위가 여기에서의 전위보다 높다는 거예요. 즉 전위는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자는 반대예요, 그죠? 전자는 이제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은 봤더니 0V에서 1.5V 흘러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 이제 개념이 뭐냐면은 전자 에너지 준인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0V에서 1.5V로 흘러 들어가죠, 그죠? 그 소리는 전자가 어디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국 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기 에너지 높다는 거, 전자 에너지 높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위쪽에 플러스 극이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극이니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전자 에너지 줄이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전류랑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전자 입장에서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흘러가는 게 자발적인 거죠. 전자가 자발적으로 흐른다. 전자가 자발적으로 흐른다. 이거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 예, 저거요. 약간 다른 얘기죠.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보면은 전류가 자발적으로 흐르는 방향은 그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에요. 즉 전위가 높은 플러스 극에서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 극으로 자발적으로 흘러가요. 반대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가는데 그 이유는 마이너스 극에 전자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즉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갑니다. 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와 전자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예요. 그죠? 전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가는 게 자발적이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즉 전류와 전자는 이제 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한번 이제 써주면은 밑에다가 그냥 한 줄씩 뭐라 써줄까? 만약에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은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그 소리는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적으로죠. 전자 에너지가 높아지면 전위는 이제 보통 이제 플러스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위는 낮아진다. 그죠?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은 전위는 낮아진다. 반대죠. 그죠? 반대로 전자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은 전위는 높아진다. 예, 전자가 많으면은 거기에는 전류가 전류라기보다 전위가 낮은 거예요. 그죠? 전자가 많아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은 지금 전위 즉 전류 중심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반대로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여기다 그려주죠, 그죠? 반대로만 그려주면 돼. 얘는 이제 전자 중심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똑같이 그리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위에가 더 전자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플러스 즉 전위가 아래로 가면 갈수록 그냥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려주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쪽. 아까 위에가 플러스 극이었고 밑에가 마이너스 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밑에가 플러스 극, 위에가 마이너스 극으로 해서 전위를 낮춰주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전자 에너지 준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뒤에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자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 소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이니까. 반대로 전자 에너지가 밑으로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은 전위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갈수록 그죠? 반대겠네요. 이해했죠? 뭐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게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 페이지 위에서 여기 마이너스 안 그러시네요. 아무튼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포텐셜이 이제 전위예요, 전위, 그죠? 또 전위가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위는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일렉트론 에너지, 즉 전자 에너지 순위, 얘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요거, 그죠? 요 파란색이 바로 뭐예요? 스판테이니어스한 일렉트론 부분, 즉 자발적인 전자의 흐름이에요. 높은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전자 에너지 준위로 흘러가는 거. 결국 우리가 1.5V 배터리를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비자발적인 전자의 흐름이고, 혹은 다시 말하면은 전류가 흘러가는 자발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죠, 그죠?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전자를 중심으로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요 그림을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위가 낮아지고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무튼 잘 기억해놓고 아마 이제 다음 시간이라든가 다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질문? 하니까 나가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기화학 반응들에 대한 이제 수식들이 좀 간단히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해서 해주기 위해서 이제 케미컬 포텐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잠깐 연력학적인 개념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더 하기 전에 뭐 깁스 에너지가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에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뭐 네른스트 이퀘이션 등등등 해서 뭐 버틀러 볼머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에서의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전압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또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뭘 얘기하냐면은 케미컬 포텐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기를 화학 포텐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 케미컬 포텐셜이란 말 들어봤나요 혹시? 뭐 열학 2나 어디서 배웠지 않았나? 물리학 2에서 오케이. 화학 평형 그죠?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한번 배웠을 거예요. 뮤로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이 케미컬 포텐셜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깁스 프리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깁스 에너지라고 하면은 얘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당연히 온도와 압력과 의 부피랑 함수가 되긴 하지만 보통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주로 많이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성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미소 변화에 대해서 DG, 그죠? 각각의 어떤 온도, 압력, 그다음에 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즉 압력과 어떤 성분이 일정할 때 온도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텀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죠? 또 한편 수학적 표현이죠. 그다음에 깁스 프리 에너지를 압력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즉 온도와
성분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분들이 한 뭐 i개 성분들이 있네요. 전체 그러면은 i개 성분들을 다 합쳐주고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 성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즉 온도와 압력과 어떤 성분, 즉 i가 만약 1이면은 다른 성분들이 일정할 때, 다른 성분들이 일정할 때, 즉 온도와 압력과 해당하는 성분, 다른 성분들을 일정할 때 그 i라는 성분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래서 성분의 변화는 좀 이따 하고 한번 어,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그 하나의 어떤 클로즈 시스템, 그죠? 뭐 오픈 시스템이 있고 클로즈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세 가지, 닫힌 게 열린 게 그다음에 고립계, 세 개가 있죠, 그죠? 어떤 닫힌 계에서 우리가 열역학이라든가 물리화학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당연히 주고받은 열, 그죠? 그 다음에 주고받은 일의 변화량이 합과 같다라는 거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열역학 제1법칙화 짬뽕 시켰었죠. DQ는 뭐죠? 기억 안 나죠, 그죠? 예. 뭐 TDS, 그 다음에 DW 해준일은 또 이건 다 알아요. PV, 그죠? 혹시 모르겠으면 저기 연력학 3장이라든가 연력학 2장인가 2장이라든가 연력학 5장이라든가 물리학 뭐 3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법칙과 2법칙과의 짬뽕이죠. 그죠? 아무튼 그다음에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정의했던 것 같은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해준 일의 양, P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그죠? 로 정의가 내려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주면은 DH는 어떻게 돼요? DU 더하기 DPV가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DU 더하기 P에 대해서 한번, V에 대해서 한번 미분, 그 다음에 P에 대해서 한번 미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DU는 위에 봤더니 TDS-PDV네요. 그죠? TDS-PDV. 그 다음에 플러스 PDV 플러스 VDP. 했더니 어떻게 돼요? TDS PDV 떨어나가고 플러스 VDP. 그래서 미소한 엔탈피의 변화량은 뭐 TDS 플러스 VDP. 여기서 뭐 맥스웰 관계식도 나오고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 내부 에너지, 엔탈피 다 좋아요. 근데 더 관심 있는 건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죠, 그죠? 깁스 프리 에너지도 우리가 열역학 물리화학 3장에서 그리고 H-TS, 그죠? 로 정의가 됐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한번 꼭 찾아보고 얘를 똑같이 미분을 시켜주면은 그죠? 그러면 DH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DH는 얘죠. TDS 플러스 VDP. 그다음에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그럼 TDS 없어지고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뭐 이런 거는 뭐 열역학 그냥 수식 정리해 주는 거니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T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죠. 얘랑 아까 위에서 우리가 써줬던 거, 얘 여기 DT가 있네. DT 여기도 밑에도 DT. 결국에는 어때요? 이것도 아마 이제 물리학 수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온도에 따른
뭐시기?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예요? 마이너스 S와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P죠. P. 여기 위에도 P가 있죠. P. 여기도 P. 압력에 따른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부피의 변화, 부피와 같아요. 그죠?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아까 저 위에 식에다가, 그죠? 쭉 다시 내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 위에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엔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그 다음에 뒤에 성분 텀 i는 1부터 라운드 g 라운드 ni, 온도와 압력에 일정하고 i 성분이 제 아닐 때, 다른 성분들에 일정할 때. 자, 얘를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써주면은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아니 뭐 상관없죠, 그죠? 하고 얘 뒤에를 어떻게 써주냐, 요거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기스 프리 에너지를 그 성분의 몰수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화학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얘는 i는 1부터 어떤 i라는 성분 몰수로 깁스 프리 에너지 나눠준 게 바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텀이 뭐 g i의 뭐 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를 dni. 그래서 요 놈, 그죠? 요거,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mu i로 보통 표현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쓰냐면 I 성분 1몰이 갖고 있는 깁스 프리 에너지. 근데 뒤에 가서 이제 뭐 전기화학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전극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극과 전해질 그 계면에서의 어떤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 전극의 전이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 할 때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잠깐 또 도입할 거고요. 요 개념은 당연히 우리는 화학 공정에서 도입한 개념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전기화학 시스템에다가 도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깁스 프리 에너지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어서 또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대부분의 이제 화학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체상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액체상 같은 경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지만, 근데 전기화학 시스템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대체로 액체 상태예요. 그죠? 시스템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뭐 어떤 이상적인 상태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실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체에서 그냥 일반 기체로 옮겨가게 되죠. 그럴 때 분명히 뭐가 나타나면은 비이상성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 기체 상태에서의 비이상성을 고려해주는 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F로 시작하는데 F. 혹시 누가 알까요? 혹시 퓨게시티라고 들어봤나봐요? 퓨가시티, 그죠? 좀 이따 써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상성에서 이제 비이상성을 갈 때 도입하는 인자가 A로 시작하는데 액티비티라고 들어봤나요? 몰랐나? 그죠? 오케이, 뭐 액체 상태는 우리가 거의 잘 안 다루기 때문에 1, 2, 3, 4학년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연력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물리화학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화학공학 졸업하니까 그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케미컬 포텐셜이고 이제 먼저 그러면 또 하나 뭘 도입하냐면은 또안 써지냐? 또 안 써지네. 아무튼 여기 밑에 써질 거예요. 아마 G, I. 자, 이제 케미컬 포텐셜. 그죠? 이제 아까는 이제 아무튼 깁스 프리 에너지는 보통 온도, 압력의 함수로 많이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분,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죠? 여기 이제 엑사이로 쓴 이유는 이제 깁스 이제 뭐 케미컬 포텐셜이 1몰에 해당하는 거예요. 1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몰 분율을 사용해 준 거고 뭐 거기까지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자,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케미컬 포텐셜, 즉 깁스 프리 에너지, 1몰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는 다시 한번 써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TP는 1 ATM 더하기 TPXI 빼기 얘는 그냥 단순히 한번 더해주고 그냥 빼준 것 뿐이에요. 얘는 똑같이 남아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시계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자, 요거 동글맹이, 그죠? 동글맹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을 거고. 이 동글맹이가 바로 이제 표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0도씨 1기압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1기압, 25도씨 1기압, 그죠? SATP, 스탠다드 앰비언트 템퍼레처 프레셔. 25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로 보고, 그죠? 표준 상태에서의 어떤 케미컬 포텐셜, 요거 얘는 이제 일반적인 상태예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빼기 다시 표준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하면은 전체적인 시계 변화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죠?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저 앞에 있는 놈, 맨 앞에 썼던 거 어떤 SATP 상태에서의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죠? 요거와 요텀과 요텀, 즉 어떤 일반적인 상태에서 표준 상태를 빼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차이가 없다면은 당연히 표준 상태인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의 차이가 바로 어디서 오냐면은 이제 비이상성에서 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걔를 이제 어떻게 써주냐면은 원래는 식을 좀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바로 써주면은 RT ln F I 나분의 F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P는 1 ATM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케미컬 포텐셜 빼기 표준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을 해준 게 그 차이가 0이면 당연히 표준 상태예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요. 왜? 비이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식을 실제로 뭐몇 단계 거쳐서 좀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처럼 나오는데 여기 이제 F가 나오죠, 그죠? 이 F가 바로 이제 퓨게시티라는 거죠. 퓨게시티, 퓨가시티 한국말로 퓨가시티. 우리 이제 아마 물리학 책이라든가 그죠? 열각 2에서 아마 많이 배울 거예요. 얘는 결국 RTR은 이제 저기 뭐야 보편적 기체상수고 T는 온도 그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의 퓨가시티 분의 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1일 것이고 거기서 얼마만큼 이제 저기 뭐야
비이상성이 존재하느냐는 이제 바로 요 F가 이제 담당해 주겠죠. 요거 이제 퓨게시티 하면은 보통 이제 기체 기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적용을 시켜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액체 기반 쪽에는 잘 맞진 않아요, 그죠?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서 액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액체 상태일 때는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해 주냐면은 물질의 활동도, 다시 말하면 아까 A로 시작한다는 거, activity. 얘는 근데 결국에는 뭐 정의가 조금씩 뭐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물질의 활동도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방금 저 위에 써뒀던 어떤 퓨게스트의 B를 그냥 갖다가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느냐, 위에 요 식을 두 개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GI의 반일까요? 1몰에 해당하는 깁스 프리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야? 케미컬 포텐셜이죠, 그죠? mu I TP X, 아이고 안 나오네, 쏘리. 얘는 아까 GI의 낫이었죠, 그죠? 그래서 mu I not TP 1 ATM X I not 플러스 RT LN 이제 FI not분의 F니까 그죠? 그거는 A가 되겠죠, A.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래서 만약에 말 그대로 만약에 표준 상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표준 상태면 활동도가 어떻게 돼요? FI 나분의 FI니까 그죠? 똑같이 얘가 비이상성을 나타내는 놈인데 얘도 1일 거예요, 그죠? 둘 다 1. 그러면 A는 1. A는 1? 그럼 어떻게 돼요? LNA는 0. 뒷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럼 표준 상태. 그 표준 상태에서 요 텀이 결국에는 비이상성, 즉 액체 상태에서의 비이상성을 고려해 준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액티비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무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그 어떤 전극의 전위 뭐 그런 것들을 구할 때 그죠? 어떤 전해질이 있으면은 전해질의 농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때 이제 그 상태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표준 상태가 아니죠. 일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요 액티비티 텀 요거를 어떤 전기화학 반응식에 넣어줘서 똑같이 화학 반응식 구하듯이 반응물분의 뭐 생성분해서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때 액티비티 개념으로 전기화학 그 시스템 몰 농도를 집어넣어줄 거니까 분압이면 분압 그런 거 넣어줄 때 요거 사용해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해 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꼭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 퓨게시티는 여러분들 화학 공정에서 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주면은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게 이제 1.5인데, 그죠? 케미컬 포텐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반응 생성이 동일한 거죠, 그죠? 뭐 깁스 프리 에너지도 잠깐 설명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깁스 프리 에너지 이게 바로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필기보다도 조금만 설명 몇 시냐? 설명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내용이 못합니다. 아까 질문 없었죠?
자,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웬만한 이제 여러 가지 기초 지식들, 좀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새로운 당연히 지식들, 필요한 여러 가지 어, 뭐 연력학적인 내용들 필요하면 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설명하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았던 그 양자역학 배운 사람 있을까요 혹시? 없죠, 그죠? 우리 이제 같은데 화공과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긴 한데,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완전 뭐 완벽하게 뭐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역사적인 배경 정도 설명하고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그 개념이 여기에 도입된다는 정도까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 아마 다음 시간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좀만 예, 설명만 좀 하다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보면은 앞에까지만 봐도 이제 인트로덕션이었어요. 맨 위에가 그죠? 인트로덕션.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뀌었죠. 이제 일렉트로드 포텐셜, 즉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전극의 전위예요. 그죠? 전극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학 시스템에서 꽤 중요한 거예요.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그 전극의 전위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표준 전극 전위.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아마 일반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말 정해졌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내가 설명했던 거죠. 왼쪽은 저기죠. 그냥 우리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 그죠? 포텐셜 에너지, MGH 어떤 물체가 떠 있을 때, 그죠? 근데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에 적용하는 전기화학적인 포텐셜 에너지죠, 그죠? 어떤 E라는 어떤 전압의 전위차가 있는 그곳을 어떤 N이라는 파전된 입자가 움직여 갔을 때 얻게 된 에너지는 Q 곱하기 파전량 곱하기 E 혹은 V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또 자, 그래서 이제 전극의 전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극들은 대체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뭐 구리면 구리, 아연이면 아연, 뭐 알루미늄, 알루미늄, 뭐 철이면 철, 그죠? 모든 것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그 무리과학 시간이네, 그죠? 한번 배워본 적 있죠, 그죠? 유학 시간에 가장 최초의 원자 모형은 이제 뭐냐면은 누구의 모형? 돌턴의 원자 모형. 쪼개지지도 않고 딱딱한 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뭐 러더퍼드 뭐 모시기 발전하면서 원자 핵이 또 플러스 방향의 원자 핵의 중심으로 구름들이 아니 전자들이 움직인다. 마지막 현대의 이제 원자 모형은 뭐예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 구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금속도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원자 핵이죠. 그죠? 원자 핵. 원자 핵을 또 쪼개보면 그죠? 프로톤도 있고요. 쿼크라는 놈도 있고요. 그냥 중성차. 그 다음에 그 겉을 이제 전자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 하면은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전하량은 얼마였냐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죠? 혹시 전자 본 적이 없을 테고, 그죠? 나도 못 봤고. 전자. 전자는 그래도 실체가 있어요. 그죠? 전류는 실체가 없는 거고, 원래는. 그죠? 혹시 전자가 실체가 있으면은 걔 무게가 있을 텐데. 혹시 그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무게가 없어. 무게가 한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돼요, 아무튼. 아무튼 그런 전자들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전자들이 떠다녀서 워낙 작은 놈이니까 반응하기가 되게 쉬워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엄청나게 점프할 수 있고, 그죠?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서 아무튼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화학 시간에 뭐좀 배운 것 같은데, 그죠?
어떤 플러스 그거 중심으로 첫 번째 이 원자과 껍질, 우리가 뭐 K쉘, 뭐 L쉘, M쉘, N쉘 이런 걸 배워봤죠, 그죠? 이런 이제 쉘이 존재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 그걸 한번 보면은 어, 더 뭐랄까 이 원자핵과 가까이 있는 놈, 전자 뭐 구름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있는 놈, 좀 더 멀리 있는 놈, 좀 더 멀리 있는 놈. 그죠? 당연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는 그 원 크기가 반원이 커지니까 되게 어떻게 돼요? 막 가속을 붙을 거예요, 그죠? 더 빨리 돌아요, 그죠? 훨씬 더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되게 빨리 돌아요. 그래서 한번 그 원자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퉁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당연히 안쪽은 좀 천천히 돌 것이고 아무래도 원자핵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는 요 중간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혹은 요 사이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가? 전자 에너지 줄이라고 한다면,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양자수라고 하죠. n이 4일 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전자가 딱 존재하는 그 위치가 딱딱딱딱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혹시 뭐 양자화되어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뭐 퀀타이즈 되어 있다. 디스크리트하다. 불연속이다. 그죠? 그런 말.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 개념이 들어간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언제야? 뭐 그런 개념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할 거고. 그러면 그런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줄 때 N 1, 2, 3, 4 해서 그런 개념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런 거를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슈레딩거 들어봤죠, 그죠? 뭐 슈레딩거 그거 개념을 살짝 도입해서 이제 어떻게 이게 양자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안 되고 뭐 여기까지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전극 전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자 개념 좀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자, 뭐 묶음 등등등 해서 좀 더 기본 개념을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계속 전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잘 듣고 잘 정리하고 잘 알아듣는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 뭐야 이거 노트는 받았죠, 그죠? 또 올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오케이, 질문. 오케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언제 우리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목요일 11시에 똑같이 보면 되겠네요. 네, 수고했어요. 네.